육아맘이자 뜨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옥주입니다. 결혼을 하고 육아맘이 되면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경력 단절 여성이 되는데요.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예전에 저와 같은 모습으로 생활하고 계신 육아맘들과 공예를 접하며 만남을 통해서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공예 문화를 공유하며 연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문화 연결자라는 단어가 아직 많이 어색하고 낯간지러운데요. 하지만 집에서 즐기던 취미가 어느새 뜨개 강사라는 직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즐기며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배아야지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변에 예전에 저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육아맘들과 같이 커나가는 문화 연결자가 바로 제가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처음 저를 소개할 때 워킹맘 이옥주였는데요. 그저 육아하며 뜨개 강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활동가라는 수식어가 생겼답니다. 배아야지를 통해서 소소하게 주변 육아맘들과 소통하며 현재 공예 공방과 전문 강사로 활동하시는 여러 대표님들에게 조언을 듣고 현실적이고 어려움과 창업을 위한 준비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일까라는 새로운 의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조금씩 생각의 변화를 보면서 더 이상은 활동가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활동하는 이옥주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4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이옥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쩌다가 뜨개를 시작했을까요? 솔직히 회사를 10년 동안 다녔는데요. 회사에서 사무 업무를 10년 동안 하다가 회사를 퇴사하게 됐던 이유가 가장 큰 게 결혼을 하면서 이제 둘째 아이를 낳고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어요. 주변에서 저희 아기들을 봐줄 수 있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육아라는 큰 산 앞에서 힘겨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그 후 전업주부로 전환하게 되었고요. 그 생활이 처음에는 되게 편했어요. 한 2달, 3달 정도는 뭐 집에서 퍼질러 자기도 하고 아이들 어린이집 가게 되면 또 시간도 많고 동네 엄마들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솔직히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연하게 너무 무료함도 느껴졌고요. 그러다가 내가 취미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어렸을 적에 저희 이모님께서 대바늘 뜨개를 하셨었어요. 막 목도리 만들어주시고 조끼도 만들어주시고 이런 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엄마가 집에서 뭔가를 하는 게 되게 애들한테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둘째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고 그때 무작정 뜨개라는 걸 배워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는 뜨개 공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10년 동안 회사만 다녔으니까. 그러다가 인터넷을 봤는데 블로그를 보니 대구에서 뜨개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공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저는 차를 운전을 못하니까 기차를 타고 애 어린이집 가면 가서 뜨개 배우고 그리고 돌아오면 애들을 받아서 또 살림 살고 그렇게 하다가 낮에는 뜨개를 배우고요. 밤에는 그 뜨개 배운 걸 손목이 나갈 정도로 열심히 한번 해봤었어요. 미친 듯이. 그러다 보니 어느새 답답했던 거, 무기력했던 거 이런 게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격증도 준비하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집에서 놀던 엄마가 약간의 일을 시작하게 된 거는 같아요. 문화센터에서 개인 클래스까지 운영하는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강사로 활동하게 되면서 주변의 육아맘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용기도 많이 생겼고요. 그러다가 같이 해보지 않을래? 라며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어 하는 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었어요. 뜨개 강사라는 직업은 돈을 받고 일정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뜨개 강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3작품, 4작품만 하다 가르쳐 주고 나면 그 시점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회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간이 크게 길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소통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깊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왕이면 같이 모여서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도 같이 뭔가 공유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개성과 그러니까 취향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소통을 하고 싶었어요. 처음이라서 똥손이라서 자기는 못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은 못하지만 가르쳐 줄게. 같이 해보자. 나 별로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요거만큼은 너한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육아맘이 되었을 때 제 주변을 채우던 것들이에요. 육아 부담이었고요. 주부로서 살림도 잘 못 살아요. 집 가면 정말 설거지도 항상 이만큼 쌓여 있고요. 큰애랑 둘째를 낳고 나서 집에 있다 보니까 경력 단절이 거의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되게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경력 단절 되면서 삶이 무기력해지고 그로 인해서 이게 슬럼프처럼 빠지게 되면서 우울감도 생겼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뜨개라는 걸 시작을 하면서 강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고 그 전에 제가 가장 재미를 느꼈던 거는 뜨개라는 걸 하게 되니까 우리 아이한테도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주변 분들한테도 그냥 나 오늘 만들었어 한번 써봐 수세미 만들어서 던져주고 뭐 하다못해 제 아이 인형 만들다가 옆집에 꽃 하나 주고 이런 걸 다 할 줄 아냐고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줄게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변의 엄마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손재주 아깝다. 너 일하고 싶잖아. 그 손재주 한번 살려보라고. 그런 말을 가장 많이 들었었어요. 자,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사회에 진짜 진입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애들이 있으니까 육아에 대한 부담도 크고요. 그리고 뭐 회사 일과 아이들을 보는 그런 육아를 병행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경력 단절이 되다 보니까 사회와 단절되고 인간의 폭도 되게 관계가 좁아지더라고요. 한정적으로 동네 엄마들, 내 아이의 친한 엄마들 그렇게만 되다 보니까 뭔가 되게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것 같고 좀 그런 면에서는 나도 뭔가를 해야지 우리 애들한테도 좋은 엄마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었어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폭이 많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자신의 성격과 취향에 맞는 공예를 배워보고 체험하면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단순히 취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면 이 취미를 조금 더 살려서 판매도 할 수 있는 거고 강사라는 전문직도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배아야지의 활동을 통해 예전에 저와 비슷한 모습의 경력 단절 여성들과 소통하며 고민도 듣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예를 새로운 직업이나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분들하고의 만남도 많이 주선을 하게 되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제 주변에 공예 공방을 하시면서 또 창업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네 이런 생각도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통을 통해서 자신들이 막연히 취미라고만 생각했던 공예를 바탕 삼아 새롭게 멋진 워킹맘으로 거듭날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솔직히 배워야지 힘들었지만 보람도 느꼈어요. 이때만큼은. 그래서 배워야지 정말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거든요. 내가 무슨 활동가야 이러면서 되게 좀 제가 이게 부담스러운 단어를 제가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엄마들이 이제 나 이렇게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구나. 이런 거 어떻게 해? 이런 거 어디서 알아봐? 이렇게 막 물어봐 주고 이런 모습에서는 솔직히 저도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육아와 경력 단절, 공예는 그저 취미일 뿐이라고 이러한 여러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저는 이제 제 주위에 이옥주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너도 할 수 있다고 꼭 한번 해보라고. 어쩜 저보다 더 잘할지도 몰라요. 이번에는 저의 성격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차분하고 웃음 많다. 생각은 하는데 생각보다 차분하진 않아요. 웃음은 좀 많지만 사람 만나고 밖에 나가는 일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항상 집이 그래서 지저분하거든요. 안 치우니까. 그리고 잘 못해도 주변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려고 되게 노력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에서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저는 한 명 한 명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깊게 사귀고 소통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제가 생각한 저의 성격들인데요. 무엇보다도 사람 만나고 수다 떨고 뭐 커피 마시고 다 좋아합니다. 시간 되시면 연락 주세요. 이러한 성격이 지금의 저의 활동가라는 타이틀이 이제 되는 밑거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저는 능력이 흘러넘치는 강사도 아니고요. 지역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고 이름이 있는 강사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문화도시의 배아야지를 통해서 활동가로 발돋움하고 싶은 이유는요.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쩌면 배아야지를 하면서도 놓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화도시 배아야지와 해봐야지를 통해서 지역에 다양하고 활발히 활동하시는 대표님들하고 선생님들도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저도 한번 이런 모임에 같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다가 얼마 전에 예술 공동 가치라는 모임에 저도 일원이 되었답니다. 이게 만약에 집에만 있었다면 그런 모임도 인간의 관계도 넓힐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직은 예술 공동체 가치가 시작 단계지만 앞으로 칠곡군에서 아주 활발하고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의 단체가 되지 않을까라며 열심히 지금 활동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문화센터 강사 활동을 하면서도 만나게 된 공예 강사님들하고도 또한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예를 통한 직접 문화를 연결해보는 역할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는 목표가요. 지금처럼 뜨개라는 공예를 하나의 매개체로 삼아서 많은 분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관계를 지속해 나가면서 새롭게 시작한 예술 공동체 가치 모임을 통해서 더 폭넓게 문화와 사람 사이를 연결해 보려고 능력을 길러내보고 싶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발전하고 성장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공예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새로운 일에 도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격려하고 커가는 문화활동가 이옥수였습니다.